남아메리카의 대제국 잉카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했을까? 안데스 산맥은 남북으로 7,000km 이상 뻗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해발고도 6,000m 이상의 고봉들이 100여 개에 이르며 산간 분지와 고원 등 고산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그 폭이 약 200km 정도이지만 그중 산맥 사이 폭이 가장 넓은 중부 안데스는 그 폭이 700km에 이를 정도로 넓습니다. 안데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1000년경부터 옥수수 농사가 시작되었고 서기 1200년경에는 소규모 국가 형태의 정치적인 지배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사회 계층은 귀족과 평민으로 양분되었는데 평민의 대부분은 농민이었고 토지는 황제와 태양신전 등 국가 소유와 국민 소유 세 종류로 분류되었으며 국민은 활당받은 땅에 자영농을 하면서 동시에 황제와 신전의 땅을 경작하는 자작 겸 소작농을 하였습니다. 안데스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문자와 수레가 없었고 강철도 없었으나 금이나 은, 청동들로 장식품을 만드는 금속 세공 기술과 토기의 제조, 직물 생산의 기술은 뛰어났고 석조 건축 기술은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안데스 문명 최후의 국명 및 그 지배계층을 잉카 제국 혹은 잉카인들이 자국을 부르던 명칭으로 내 방위의 땅이라는 뜻의 타완틴 수유라고 하는데 1438년부터 1533년까지 약 100년간 주변 민족을 정복하여 남북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가장 거대한 대제국으로 군림하면서 당시 수도는 쿠스코로 현재의 페루, 에콰도르 서부, 볼리비아 남서부, 칠레, 아르헨티나 북서부, 콜롬비아 남서부 등 총 6개국에 걸친 광대한 남미 대륙 태평양 연안 대부분인 남북 4,000km의 남아메리카 지방을 다스린 제국으로 백성의 수가 2,5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잉카 제국은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아즈텍 제국이나 마야 문명과도 많이 혼동되기도 하는데 잉카는 아즈텍이나 마야와는 달리 거대한 피라미드들을 세우지 않았으며 정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험난한 안데스 산맥의 건조한 지대가 주 터전이었습니다. 지리적, 환경적 특성상 밀이나 쌀은 재배할 수 없었고 주로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나 옥수수, 키노아 등이 주요 작물이었고 그 외에도 토마토, 아마란스, 칠리페퍼, 목화, 땅콩 등을 주로 재배했습니다. 스페인은 남미를 정복한 직후 잉카의 작물들을 가져가 퍼뜨렸는데 덕분에 유라시아 세계에 남미의 대표적인 작물이었던 감자나 고추 등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조리법이 생겨났고 식문화가 한층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잉카 정부는 대략 25살에서 50살 사이 남성들을 주요 징집 대상으로 해서 약 6에서 7년 정도의 병역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 징집군들을 와카카마 유크라고 했습니다. 와카카마 유크는 투석부대, 투창부대, 그 외의 일반 보병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 중 투석부대는 돌을 날리는 슬링을 사용했는데 슬링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것으로 그 강력함은 칼을 두 동강 내고 말을 죽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줄 양끝에 돌을 댄 형태의 투석구인 볼라라는 것도 사용했는데 볼라는 살상력보다는 포획용의 성질을 띠며 투창부대는 창을 투척하기 위한 투창기 일종인 아틀라틀과 유사한 투창기를 사용했고 보병 대부분은 나무 곤봉으로 무장했으며 나무 곤봉에 청동을 날카롭게 해서 덧씌워 무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제국이었던 잉카의 멸망은 정말 어이없이 하루아침에 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 멸망 원인 중에서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차지한 비중이 절대적일 정도로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염병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에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잉카 제국의 국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중앙아메리카에서 남아 중이었던 새로운 전염병인 천연두가 에콰도르에 도달했을 때 마침 이 지방의 반란군을 진압 중이었던 황제인 우아나 카팍을 감염시켜 그를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천연두에 의한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아스카르와 아타우 알파 이복 형제 간의 황희계승 쟁탈전을 야기시켰습니다. 우아나 카팍이 장남이었던 니난 쿠요치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으나 니난 쿠요치도 천연두로 급사하면서 쿠스코의 귀족들에 의해 적자 우아스카르가 새로운 황제로 지명되자 서자였던 아타우 알파는 키토의 여왕인 자신의 어머니가 지배했던 키토 지역 세력을 발판 삼아 황희계승 쟁탈전에서 승리해 잉카 제국의 명실상부한 황제에 올랐습니다. 아타우 알파는 6년 가까운 황위를 차지하기 위한 내전에서 승리해 잉카 제국의 명실상부한 황제에 올랐지만 천연두라는 괴질에 의해 잉카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민심이 흉흉한 점이 커다란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 잉카 제국에는 수염을 기른 곱사등이에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의 모습을 한 비라코차라는 신이 잉카를 창조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사라진 날과 같은 동일한 날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는 태평양 위를 걸어서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설 때문에 잉카인들에게는 피사로가 잉카에 도착한 시점이 비라코차가 사라진 때와 동일했기에 피사로는 천연두 같은 괴질을 괴멸시킬 재림한 신으로 극적인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잉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유린했던 괴질 천연두는 스페인 병사들에게서는 발병되지 않았는데 스페인 병사들은 어릴 때부터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잉카 제국은 황위를 차지하기 위한 내전이 막 끝난 상태였고 피정복민의 저항으로 반란이 빈번했는데 이 같은 정세를 간파한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 알파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아타우 알파 입장에서는 때마침 소문으로 듣던 피사로가 재림한 신 비라코차는 아니더라도 비라코차의 대리자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했기에 피사로라는 인물을 만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피사로가 1532년 11월 16일 페루의 고지대 도시인 카하마르카에서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 알파를 만났을 때 피사로의 병력은 168명의 병사와 말 62필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잉카 제국의 병력은 8만 명이나 됐었는데 그중 6,000명을 거느리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가마 위에 높이 앉아서 면담에 나갔던 황제는 결국 피사로의 계략에 휘말려 생포되었습니다. 잉카의 병사들은 황제가 공격을 받자 무기인 나무 곤봉을 들고 스페인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커다란 소리와 함께 화산이 폭발하는 듯 불을 뿜어대는 대포에 사람들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죽어 나뒹굴고 천둥 소리를 내는 총과 기마대가 타고 있는 생전에 듣거나 본 적도 없는 거대한 동물인 말이 울부짖으며 빠르게 달리면서 그 위에 타고 있는 스페인 병사들이 날카로운 강철검을 휘두를 때마다 피를 뿌리며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잉카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싸움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날의 전투로 잉카 병사들 6,000명 중 4,000여 명이 전사를 했으며 피사로의 계략에 휘말려 포로로 잡힌 아타우 알파는 자신이 갇혀있는 방 가득히 황금으로 채워줄 테니 석방시켜달라고 간청하고는 몸값으로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의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황금을 바쳤으나 결국 8개월이 지나도록 풀려나지 못하다가 끝내는 처형당했습니다. 그 당시 피사로는 정복지의 초대 총독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죽이지 않고서는 정복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잉카 제국의 황제인 아타우 알파를 살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해관계로 피사로가 우상 숭배와 근친혼 등의 제명으로 화형을 선고하자 아타우 알파는 이 형벌에 경악했는데 잉카 사람들은 죽은 후 육신이 남아있지 않으면 내세에 갈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아타우 알파는 화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형벌을 교수형으로 낮추어 주겠다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 죽기 직전 카톨릭으로 개종했으며 세례명은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예를 따라 프란시스코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피사로는 투팍 우알파를 황제로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아타우 알파의 동생 망코 잉카 유판키를
허수아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망코 황제는 스페인 병사들이 탄압과 멸시를 견디다 못해 감시가 느슨한 때를 틈타 안데스 고원지대 산중 요새인 빌카밤바로 도망쳐 망명 정부인 신잉카국을 세워 잉카 제국의 부흥을 위한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후 망코의 아들인 사이리 투팍, 티투쿠시, 투팍 아마루가 아버지 뒤를 이어 저항을 계속했지만 1572년 잉카 제국은 스페인 병사들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조지 산타야나